개발해서 식탁에 올리고 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고단백, 탄수화물 많은 거 이런 걸 조금 빼고 이런 견과류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러면 밥을 좀 덜 먹죠. 조금 먹고 떡에도 이제 견과류를 집어넣어서 간식 겸 주식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전에 만들었던 뭐 도나스나 튀김이나 이런 거는 거의 좀 안 해주다시피 합니다. 어머니 덕에 견과류를 즐겨 먹게 된 원정혜 교수는 한때 놀라운 체중 감량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지금도 이제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을 때보다는 한 5, 6kg, 7, 8kg가 다시 쪘는데요. 그때 한 80kg가 나가가지고요. 그 춤을 출 때 관절이 다 나갔었고요. 그 장기관이 다 망가졌었다 그래요. 순환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많이 먹었던 게요. 찬 거, 단 거, 튀긴 거였어요. 리듬 체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80kg에 달하는 몸무게로 고생했던 원 교수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20kg 이상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원정혜 교수는 자신이 무리 없이 살을 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견과류에 있다고 믿고 있다. 우선 견과류를 이렇게 넣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부담된다 하시는데요. 과자나 다른 어떤 간식류 사시는 것보다는 견과류를 조금 사서 조금씩 자주 늘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 살 때 조금 시간 지난 건 싸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몸에 상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새 것을 사서 조금씩 건강을 위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견과류가 담석증을 예방한다는 미국의 논문과 원정혜 교수의 체중 감량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견과류의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다. 비밀은 견과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성분.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대표적인 견과류인 호두와 땅콩의 지방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포화지방에 비해 불포화지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호두의 경우 필수 지방산인 다중 불포화지방의 함유량이 74%에 달했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포화지방산. 같은 지방군 식품이라도 호두가 8%에 불과한 반면 치즈는 무려 65%에 달했다.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불포화지방산의 경우엔 반대로 호두가 73.9%로 가장 많았고 치즈가 2.3%로 가장 적었다. 호두 불포화지방산은 우리가 그 성장을 한다든지 또 생체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런 성분인데 그게 이번 보셨을 때 보면은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드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과류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그런 다른 이제 그 우리 혈류에 좋지 않은 성분을 대체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그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가장 큰 호두의 경우 하루 8개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고 껍질을 까서 바로 먹는 것이 좋다. 담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평소 담석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증상이 없고 또 전문가한테 진찰을 받아서 큰 문제 없겠다고 얘기를 들으신 분은 도리어 그 담석이라는 거를 잊고 1년에 한 번씩 그냥 초음파 검사 받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단 담석을 진단받으시면 한 번쯤은 전문가한테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들으시는 게 현명하고요. 만약 어떤 치료를 권했을 때는 따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담석증 환자의 절반 정도는 콜레스테롤 담석 환자입니다. 이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담석증에 걸릴 확률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담석증의 4대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대 이후의 중년, 여성, 비만, 출산 경험. 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담석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방을 위해서는 저지방 식단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색소성 담성을 일으킬 위험이 큰 민물고기회는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부득이하게 민물고기회를 먹었다면 이 간디스토마용 구충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평상시에 관심과 예방을 위한 노력만이 담석증에 걸리거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역사회 비만 탈출 프로젝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직장인이 많은 서울 중구의 이 비만 탈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서울 백병원에서는 남녀 직장인 790명을 대상으로 허리 둘레와 평소 생활 습관을 토대로 한 비만도를 조사했는데요. 이 남성 직장인은 42%, 여성 직장인은 18%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후반 남성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남성의 28.6%인 129명이 허리둘레 36인치로 3명 중 1명이 당뇨,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에 경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보건소의 비만 탈출 프로젝트에 참가한 남성들은 그동안 운동 부족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직장인들인데요. 이들은 먼저 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비만 탈출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중구에서는 중구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3개월간 비만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업무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회식, 운동 부족으로 직장인 비만 인구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살이 갑자기 찌다 보니까 옷 같은 게 계속 찢어지고 어제도 뭐 택시 타다가 또 바지 입는데 작년에 샀는 건데 또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숨겨진 살들을 좀 다 제거하고 좀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하여튼 주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중구보건소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평소 식습관과 체력 검사, 그리고 비만 지수와 혈액 분석 등을 종합해 건강 나이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의 평균 건강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년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중구보건소는 참가자들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지속적인 영양 상담과 운동 처방을 통해 참가자들의 비만 탈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특히 남성 참가자들의 경우 그동안 잦은 술자리로 인한 복부 비만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한 번에 20회를 못했어요. 근데 2개월차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그런 필요가 없더라고요. 운동에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허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빨리 차오고, 그래서 업무할 때도 조금 피곤이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비만하니까.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나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검사 결과 최문열 과장의 건강 나이는 62세. 복부 비만과 근력 저하가 원인이었다. 비만 탈출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최 과장은 보건소의 처방에 따라 운동량을 늘렸다. 16층 사무실까지 걸어서 올라간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대부분 앉아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이들의 불안한 뱃살은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계 질병의 주범이 되고 있다. 최 과장의 경우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은 상태였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최 과장은 업무 시간에도 스트레칭을 하며 근력을 키운다. 회식 장소도 바꿨다. 즐겨 찾던 고깃집 대신 싱싱한 해산물과 야채를 먹을 수 있는 횟집을 선택했다.
회식 횟수도 절반